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 맞았던 부동산 침체 국면이 다시 재현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됐을 당시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16년 10월 거래량 2만 400여 건에서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8,800여 건으로 두 달 만에 무려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분위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9월 대출 규제 시행으로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3달 연속 10,000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경우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이슈로 평년보다 더 낮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3법 재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이 향후 재선거로 이어지느냐의 여부, 그리고 재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서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 경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700여 가구로 전국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제 불황의 계엄과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평택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취약계층과 농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탄핵 정국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평택시가 지자체 차원의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시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관내 기업체들이 지역 내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 건설 산업을 지원합니다. 공공발주에 관내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관내 도급업체 리스트를 관리하여 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결식아동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평택시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영농안정 융자 지원과 비료,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 시장은 전액 삭감된 지역 확폐 국비 지원 등 재정 확대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논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 지역에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가 처음으로 개업 점포 수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고 패션 관련 소매업종 등이 먼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문을 닫은 점포들. 손님을 기다리는 간판은 질비한데 들어가는 손님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층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점포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상가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1, 2층 임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업을 하는 점포보다 폐업을 하는 점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2만 개 수준이던 도내 폐업 점포는 2023년 50% 이상 늘어 3만 개를 넘었습니다. 반면 개업 점포는 크게 줄어 올해 상반기 이후엔 폐업 점포가 처음으로 개업 점포 수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 지원금 등의 효과가 줄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나 지원금 등이 이제 효력이 다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폐업 수가 다시 올라가는. 폐업이 두드러지게 많은 업종은 대략 이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같은 부동산 업체, 패션 중심의 소매 판매업, 그리고 커피 전문점 등입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 여파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은데요. 부동산 침체가 모든 업종의 폐업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지역에선 한 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열 동안 15개 정도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부천시가 단연 1위인데요. 한 개가 문을 열 동안 무려 56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남이 33개, 고양과 하남이 28개, 시흥과 이천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패션 관련 소매 업종도 폐업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가방 등 가죽 제품은 점포 한 곳이 문을 열 때 3.64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신발과 의복, 남자용 겉옷 등도 개업보다 폐업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으로 인기를 끌었던 업종이죠. 카페나 음료 판매점도 폐업이 많은 업종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한식, 해산물, 한식, 육류, 포장 판매도 상위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천시가 단연 1위입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가 한 곳이라면 9.71곳의 점포가 문을 닫는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의왕, 광주시 순이고 가장 폐업이 적은 곳으로는 과천과 양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원은 폐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 무조건 창업보다는 컨설팅을 받고 온라인으로 개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디지털 전환 등을 유도해서 좀 이 비용들을 줄여주는 부분들. 한편 경상원은 10월 현재 소비자 심리지수, 소상공인 체감지수 모두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며 당분간 소비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안성과 평택, 화성, 용인, 이천 등 6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중앙정부가 각종 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 지역에서 제외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안양과 의왕, 군포 등 복구에 어려움이 큰 9개 지역에 대해선 자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폭설 40.7cm가 내린 안양 농산물 도매시장. 청가동 지붕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폭설 무게에 도매시장 지붕도 결국 무너진 겁니다. 안양시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내린 폭설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던 지자체 중 6곳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 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데 재난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90억 원으로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 지역은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시흥, 광명, 오산, 광주, 양평 등 9개 시군을 우선으로 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9개 시군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추가 지원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에 현실에 맞지 않은 농업, 재해보험, 품목과 철거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또 중앙정부 지원 외에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지난 폭설로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바로 안성과 평택입니다. 안성은 공식 집계된 것만 2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양 지역 모두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지원금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정성 들여 키운 방울토마토는 냉해 피해로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 농민의 심정은 타들어갑니다. 작물을 최대한 올해 잘 가꿔놨어요. 보다시피 모든 토마토 이 알도 충실하고 잘 길러놨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 폭설에서 이 작물을 한창 수확기에 지금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이렇게 동해를 입어서 다 버린 상태예요. 폭설 피해가 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시설물 철거는 엄두조차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지장을 받게 될 형편입니다.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이제 철거를 하려고 시작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5개월을 철거해야 이게 철거가 되더라고요. 4명이서. 그러니 그 철거하고 또 뭐 준비 과정에 되면 내년 농사는 그 1년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경기 지역에서 폭설로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었던 안성과 평택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그나마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환영의 뜻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부와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도나 이제 도에서 지금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여간 신속하게 저희가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것도 신속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폭설 피해액만 1,828억 원. 경기도에서 가장 피해가 큰 안성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특별재난구역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농민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융자의 기준들을 이번 피해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완화해 주셨으면 재난을 많이 본 지역에 대해서는 뭐 경기도나 중앙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이제 특별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로 어려운 지방 재정을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이와 함께 추가 지원책으로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 피해 농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달 폭설 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진 용인 지역도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용인시는 이달 중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폭설 피해 농가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내린 첫눈은 용인 지역에 47.5cm가 쏟아지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남사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와 배관 축산농가 축사가 무너지는 등 시설 피해가 잇따랐고 그로 인한 재산 피해는 560억 원이 넘었습니다. 2,400평 원실이 전체 완파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열어버리면 내년에 상품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용인시는 농가 복구 작업을 위해 예비비 등 15억 4천만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상황. 남사읍도 피해가 심각하고
대감에는 축사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온삼에 또 화훼농가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피해 규모를 확인을 해서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해달라고. 마침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받으면서 지역에선 피해 복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용인지역 농가 1,694곳은 86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과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을 비롯해 행정과 의료 등 분야 간접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농가 등 피해 복구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오는 27일 54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지원 방안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에서 함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의 경우 1,827억 원의 재산 피해가, 화성 566억 원, 2,351억 원 등 지자체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입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되는 초등학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당장 내년 입학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실태를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 서운면 산평초등학교. 학생 수 30명의 이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없습니다. 규정상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을 둘 수 없는데 이 학교는 4학년 학생이 없어 몇 년 전부터 5학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위기에 대해 아이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학년 애들 몇 명이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9명? 적은 게 좋아서. 몇 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12명 정도요. 우리 학교가 적은 편이라 이제 학생들도 적어서 한 12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바람과 달리 입학생 모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운면의 내년 입학생인 2018년생은 고작 2명뿐. 이마저도 관내 학교가 2곳이 더 있어 학생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고삼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고산면의 2018년생은 4명뿐인데 이마저도 2명만 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현재 관내에서 오는 아이들 2명,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2명, 현재는 이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난감하죠. 이게 소멸 고산면 특히 저희 면서는 2,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인구가.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예 없고. 이 학교의 1학년생은 4명, 내년에 입학생이 최소 5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규정상 한 학년 차이 학급 인원의 합이 8명 이하가 되면 2개 학년을 합하는 복식 학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식 학급이 되면 1개 교실에서 1명의 교사가 2개 학년을 함께 수업해야 하다 보니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학교로서는 신규 입학생이 최소 8명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성 읍면동별 학교 수 대비 2018년생 수 상황을 보면 보계면과 양성면, 미양면 등 7개 면은 평균이 8명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저도 평균치일 뿐 일부 학교는 학군의 2018년생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는 학구 밖에서 입학생을 유치해야 복식 학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네, 이처럼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 학교가 늘면서 타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입학 축하금을 내걸기도 하고 무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덕면에 있는 아파트 편의점 앞. 고산면의 고삼초등학교에서 붙인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입학자에게는 입학 축하금을 주고 체험학습과 방과 후 학교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의 한 도로에도 초등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물이 걸렸고 산평초등학교는 광고물을 만들어 인근 천안까지 가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처럼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택하고 그 학교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최소 5명의 학생이 입학해야 하는 고3초는 지역 내 유치원을 돌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의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인물과 이제 과자 조그맣게 해가지고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홍보 활동의 효과를 입증하듯 산평초는 내년 입학생 수 8명을 채웠습니다. 또 고3초도 현재까지 4명이 입학을 신청했고 연말까지 1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3초는 AI 로봇 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 등 부가 프로그램을 갖췄고 산평초는 매달 2회 현장 학습을 가는 것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신풍속도입니다. 이제 안성시 곳곳에서는 뒤에 보시는 신입생 모집 광고물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만으로는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런 광고물은 더욱 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창희입니다. 안산고대병원이 의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내년 3월 개원에 앞서서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산시청에서 열린 고려대 안산병원 영재교육센터 입학 설명회. 15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석하며 의학 분야 영재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을 한 우리들의 미래의 인재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과 꿈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입학 요강 안내와 함께 앞으로 입학하는 영재들이 경험하게 될 커리큘럼과 향후 진로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다양한 융합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인재 중에 의과학에 특화된 인재들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혁신적인 인재로서 발굴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영재교육센터는 안산시와 고대 안산병원의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센터 개원이 교육도시 안산시로 거듭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정말 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안산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영재교육센터는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면 누구든 입학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You asked me about my sweater.